섬 의사의 사계절. 나는 돌팔이가 되어야 하는 걸까? 명의가 되어야 하는 걸까? 8월 말, 섬에는 여전히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여서 진료실 밖을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운 날은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그해 8월은 무더웠습니다. 진료실 바깥으로는 여러 밭이 보였습니다. 아랍 사람처럼 얼굴을 두르고 나온 노부부는 새벽같이 밭일을 하다가 더워지기 직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았던 내게는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더워질 때 나와 낮에 열심히 일하는 반면 그들은 낮에는 자고 새벽과 오후 늦게 일했습니다. 또한 계절마다 밭의 수확물이 바뀌었습니다. 1년 내내 밭에서는 똑같은 농작물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절별로 자라는 농작물이 있고 그것들을 잘 배분하여 심고 수확하였습니다. 마치 맞추기라도 한 듯 모든 밭 맞이기가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의사 선생이라는 지위 덕에 계절별로 바뀌는 농작물들을 무료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더움이 조금씩 나아질 무렵이면 유행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중독입니다. 특히 바다에 인접한 마을의 경우 해산물 관리 상태에 따라 식중독이 마을 단위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름이면 육지에서 관광객들이 무더기로 들어와 섬에서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바다를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 수는 어림잡아도 하루에 2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복장을 한 50대 남녀 여럿이 무더기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쓰러 들어오나 생각했는데 간호사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섬으로 들어오기 전 항구에서 단체로 회를 먹었고 많은 수가 복통 및 구토 증세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식중독은 크게 감염성 식중독과 비감염성 식중독으로 구분됩니다. 감염성 식중독은 비감염성에 비해 음식 섭취부터 증세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며 겉으로 봐도 더 심각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대개는 4시간을 기준으로 잡는데 이 관광객들은 식사한 지 4시간이 지나지 않은 걸로 보아 비감염성 식중독이 의심되었습니다. 또 하나 감별해야 하는 질병이 있는데 바로 기생충 감염이었습니다. 기생충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급성기적으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생충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광어회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광어회에는 다른 생선과 다른 특이한 기생충이 사는데 바로 쿠도화충입니다. 쿠도화충은 다른 기생충과 다르게 급성기적으로 복통을 유발하고 심하면 구토, 구역, 쇼크 증세까지 만듭니다. 처음에는 4명이 진료실에 들어오더니 점차 차에서 내리는 인원들이 많아지며 진료실 바깥에는 어림잡아 3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섬 공보위로 일하면 한 번쯤 경험한다는 단체 관광객 방문 사건입니다. 그러나 많은 약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맞는 약을 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항의하긴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섬을 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으나 그들은 섬까지 들어온 수고가 아까웠는지 결국 섬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 별일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섬을 나가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상태가 안 좋아지면 꼭 연락 달라고 일렀습니다.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약 처방을 치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잘 나가는 육지 병원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좋은 검사 장비를 놓고 진단하여 좋은 약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섬의 조그만 진료실입니다. 대중요법으로 시간만 벌었을 뿐입니다.
치료가 아니라 하여도 그들은 마치 치료가 된 듯 좋아하며 섬에서 하루를 더 머물렀습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어쩌면 명의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나는 무려 손으로 배도 만져보지도 않고 처방한 약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명의는 과연 어떤 의사일까요? 검사 장비 없이 직관적으로 환자의 질병을 파악하는 의사, 아니면 치료에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의사, 기술뿐만 아니라 좋은 인성을 갖춘 의사, 아니면 나를 빨리 낫게 해주는 의사. 의사로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낀 점은 스스로 생각하는 명의와 환자가 생각하는 명의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라는 환자가 복통이라는 주소로 내원했다고 합시다.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1번에서 10번까지라고 해봅시다. 1부터 10까지의 질병은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 단순 장염에서부터 대장암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감별 진단이라고 합니다. 1에서 10까지의 감별 진단은 각각의 특이 소견들이 있습니다. 단순 장염이라면 열은 나지 않을 것이고 대장암이라면 최근 체중이 빠졌거나 변습관의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환자와의 대화로서만 파악하는 것입니다. 환자와의 면담이 끝나면 1에서 10까지의 감별 진단 중에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이라는 것은 비특이적 증상도 동반하는 것이기에 나머지를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필요한 것이 신체 검진과 첨단 검사 장비입니다. 많은 환자들은 본인의 증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의사는 비관적으로 접근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내게 무서운 질병이 올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극적인 상황이 1%라 하더라도 크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많은 비극적인 상황을 보았을 의사가 비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접근 성향의 차이로 인해 환자와 의사 간의 충돌이 생깁니다. 먼저 의사의 입장입니다. 3개로 요약된 감별 진단에 대해 완벽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검사로도 애매할 경우 고급 장비를 이용하여 감별해야 합니다. 혹시나 고급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판단하여 치료하였다가 큰 병이 생길 경우 환자와 의사 모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는 최종 진단을 확정하기 전까지 필요한 검사는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 이유를 최종적으로 밝혀줬기에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환자의 입장입니다. 대개 명의는 많은 검사 없이 바로 밝혀내고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도 척척 약을 처방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많은 검사를 강요하는 의사에게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CT를 찍었는데 또다시 MRI를 찍자는 의사 선생. 그럴 거면 처음부터 MRI를 찍자고 하지 왜 CT를 찍자고 했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 진단은 큰 병도 아니었습니다. 환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병에 헛돈만 썼다고 많은 검사를 강요한 의사를 돌팔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의사 인생이지만 많은 환자에게 어떤 의사가 명이냐고 물으면 대개 본인의 답답한 증상을 빨리 없애주는 의사라고 말합니다. 복통을 빠르게 호전시켜주는 의사, 환자 입장에선 힘든 것을 바로 없애주니 고맙게 느껴질 만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엔 맹점이 있습니다. 의사가 감별 진단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여러 이유에 대한 복합 치료를 처방해서 빨리 낫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처방을 하면 환자들의 수능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병원을 재방문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도 빨리 낫게 되니 좋은 병원을 발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료일까요? 나는 여전히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신을 지켜 진료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 환자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 내 소신에 대해 돌팔이라고 매도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 환자가 제일 원하는 걸 그냥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닐까? 돌팔이와 명의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가 명의가 되길 포기하면 됩니다. 편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환자 입장에서의 명의가 된다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환자에게 돌팔이가 되도록 강요합니다. 나는 돌팔이가 되어야 하는 걸까? 명의가 되어야 하는 걸까? 그 미묘한 갈등 속에서 나는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섬에서 지내는 동안 제일 좋아하던 순간은 꿈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섬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시간이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꿈꾸는 시간은 내가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기에는 꿈꾸는 시간을 매우 고대했습니다.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침대에 누워 그 순간이 임박하면 의식할 새도 없이 꿈의 동산으로 빠져들었다가 마치 몇 분 만에 깨어난 듯 긴 시간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힘들수록 그 순간은 더 짧게 느껴졌는데 그만큼 내가 회복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식 생활 중에 바빠 해결하지 못한 무의식 속의 숙제들을 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에는 그 순간이 그리웠고 그 또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오고 나서부턴 꿈꾸는 순간이 마냥 그립진 않았습니다. 나는 의식생활 중에도 그녀 옆에서 위로받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미소를 교환하고 또 그 미소에 미소를 짓는 미소의 향연이었습니다. 좁은 밥상에 양반다리하고 바짝 붙어 앉아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멀리 있는 반찬을 먹으려다가 상이 기울기도 하고 그녀의 옷깃이 내 몸에 스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시끄러운 저녁 식사가 참 좋았습니다. 이후에도 나는 큰 밥상을 사지 않았고 좁은 밥상을 고수하며 그곳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그녀도 섬을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정보다 늦어버렸지만 나는 매우 좋았고 아마 그녀도 좋았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신발장에 놓여있던 그녀의 예쁜 진주빛 구두가 사라졌습니다. 그 구두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멀리 빛나는 달빛처럼 내 방을 밝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구두를 신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있는 동안 닳아버린 내 삼선 슬리퍼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 구두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 그녀에게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과는 다르게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 멀리서 예쁜 구두가 반짝거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오랜만에 순천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후 거짓말같이 무더위는 사라졌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마음 한편이 시릴 때면 신발장에 놓여있던 그녀의 구두가 생각났습니다. 그 구두만큼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용입니다. 요즘 에세이를 보면 다양한 소재와 직업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읽은 에세이는 뜻하지 않게 공중보건의 1년을 외딴 섬에서 보내게 되면서 경험하게 된 내용인 문푸름님의 섬의사의 사계절입니다. 낯선 섬에서의 1년, 초보의사가 전하는 사람 이야기, 사랑 에세이입니다. 책의 차례는 1장, 대학병원 인턴 생활, 2장, 나는 섬의 하나뿐인 의사입니다. 3장, 성숙해지는 초보의사, 4장, 섬을 떠나면서로 총 30곡지의 글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내용은 3장,
성숙해지는 초보 의사 중 돌팔이 의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를 엿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환자의 입장에서는 아픈 곳을 빨리 낫게 해주는 처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환자들도 약보다 자연 치유가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몸이 많이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일과 사랑을 연계해서 생각해 봅니다. 즐겁게 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일이 마냥 즐겁지만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곤란한 상황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고 모든 과정에서 희노애락이 함께 존재하는 일터. 그 감정을 처방해 주는 것은 약 대신 사랑이 있습니다. 아마도 약보다 사랑의 효과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사람은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많은 관계도 좋지만 서로 의지하고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동반자만 있어도 든든합니다. 책을 읽는 내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서의 생활과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가득해서 웃음을 머금고 읽었습니다. 미소님들도 내용을 들으시면서 즐거운 일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